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75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입니다. 이정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시작해 봅시다. 저희가 짧게 좀 되도록이면 방송을 짧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모니터를 최대한 줄이고 모니터 쓴 활동가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모니터 보고서가 긴 보고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짧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보고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밑은 저희가 일주일에 2번밖에 방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소화하지 못한 짧은 보고서들은 제가 미디어 탈국기에서 소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이 아니고 저희가 낸 보고서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면서도 황당한 네. 언론 보도였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이게 연합뉴스 오보인데요. 사실은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 민원연의 이메일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 KBS 보도가 오보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시원활동가에게 좀 확인해달라라고 했는데 공시원활동가가 보더니 이거는 KBS 보도가 아니고 애초에 연합뉴스 보도가 오보였고 연합뉴스 보도를 전제한 언론사들이 여럿 있더라라고 해서 연합뉴스 관련된 모니터 보고서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보통 특히 해외 외신 같은 경우에 해외 소식 같은 경우에 연합뉴스가 먼저 보도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죠. 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전환 치료라고 아세요? Conversion therapy. 오 그렇게 발음해야 됩니까? 부담스러운데요. 예, 컨버전 테라피. 예. 영어 저는 안 되니까요. 좀 많이 해주세요. 전환 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게 강제로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성을 바꾸기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 나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전에 폭력적인 이 전환 치료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전환 치료를 받은 이후에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폭력적인 치료의 희생자로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적 소수자들이 고통을 받아왔거든요. 치료하면 된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를 해라라는 식의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성소수자 또는 동성애는 질병이다. 그렇죠. 치료하면 된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마치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성애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전환 치료라는 개념이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냥 정신적인 뿐만이 아니고 진짜 이게 몸을 수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강압을 가한다는 거죠. 신체적으로도. 자, 아무튼 이 전환 치료는 엄연한 사이비 과학이자 폭력 행위다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학계에서도, 미국의 심리학회 APA가 2009년 성지향성 불안과 변화 노력에 대한 적합하고 확실한 응답이라는 자료를 내서 여기에서 동성애는 정신적인 병증이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특징 지으려는 노력과 성적 지향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시도의 부활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 치료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미국 학계에서 표한 거죠. 그런데 지난 1월 22일에 CNN이 이런 보도를 냈대요. 유타주가 성소수자 아이들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대요. 이 기사에서는 주지사가 지난 화요일 새 법안을 발효시키면서 유타주가 이제 소수자의 전환 치료를 금지한 19번째 주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괴물이 됐어. 연합뉴스가 이 CNN 기사를 번역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미 유타주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 발효라고 했어요. 자, 기사 내용을 좀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기사 내용에는 성전환 치료란 성적 지향성에 맞는 성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술, 시술, 재활,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설명을 붙이고요. 보도를 했거든요. 성전환 치료는 성불쾌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성의 생물학적 성을 일치시켜 성불쾌감을 해소하는 의학적으로 공인된 방법인데 오역으로 이것이 금지되었다라고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는 미국 언론에서 유타주가
그 부정적인 개념의 나쁜 개념의 전환 치료를 금지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전환 치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면은 성전환 수술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 성소수자들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사회적 성과 그 신체적 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성으로 신체적 성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긍정적인 방향이죠. 그래서 나는 예. 미국이 성전환 치료를 금지시켰어? 유타주가? 어떻게 왜 이런 법을 갑자기 느닷없이 발효했지? 지금 한국에서도 성전환 수술에서 최근에 아시죠? 그 군인이신 네. 분이 성전환 수술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정말 뭐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엄청난 예. 기자회견이었죠. 근데 네. 이거를 지금 못하게 유타주가 막았다라는 네.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 너무나 전환 당황스럽죠? 치료를 금지한다고 한 거를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다고 해버리면 그렇게 보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해석을 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한 네, 건데.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연합뉴스는 이어서 미 언론은 유타주가 성소수자 권리보다는 전통적인 성관념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 것이다라고 평했다라고도 보도했고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열심히 찾았대요. 그런데 그 공시활동가가 CNN 기사를 전체를 다 보면서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한 성소수자 권리보다는 정통적인 성관념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미 언론이 평했다라고 연합뉴스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미 언론인 CNN에서 그 문장이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를 아무리 찾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거였대요. 이번 전환치료 금지를 공론화시킨 공화당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주의회에서 공전해온 전환치료 금지 법률 통과를 끝내기 위해 1년 넘게 노력해왔다라는 대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오역한 것으로 보여요. 네. 만약에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다면 역시 정반대의 뜻으로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의 어떤 그 인식이 뭐 유타주가 이번 금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해 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오히려 이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이 전환 치료 금지라는 거를 끝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보수적인 성향의 주지사조차 전환 치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죠. 그런 이렇게 개념인데 돼버린 그걸 이제 건데. 이것도 반대로 해석해 버렸죠. 이걸 왜 이상하게 이렇게 애초에 번역을 했지? 첫 개념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도 민원연에 저한테 온 제보는 KBS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연합뉴스 보도를 받은 곳이 머니투데이, 그리고 시선뉴스, OBS, 매일경제, KBS, 한국경제 등이었대요. 그런데 이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를 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29일 오후 6시 현재는 연합뉴스 기사를 포함해서 대부분 제대로 된 내용으로 수정이 됐거나 또는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그냥 완전한 전제냐 아니면 조금 연합뉴스 거를 받아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 우락가리라고 말하는 하죠. 약간 변형시켜서 좀 더 자기 의견을 추가하는 그런 보도를 했느냐 그걸 네. 차이를 좀 이제 정확하게 분석해달라 했는데 네. 머니투데이의 보도는 그대로 남아있대요. 머니투데이는 미 유타주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아직도 홈페이지에 남아있고요. 머니투데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 내용에 덧붙여서 미국의 성소수자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 재단의 환영 입장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와 연구기관 등 전문 기관의 전환치료 반대 입장이 덧붙여져 있어서 마치 인권단체와 전문기관조차도 청소년기의 성전환치료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돼서 보도가 되어 있다라는 엉뚱한 거예요. 거를 띄워넣어서 완전히 반대인 내용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애초에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기사 자체가 완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당연히 이거를 환영하지. 네. 전환치료 나쁜 거를 금지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애초에 그 전환치료를 성전환 수술처럼 이해하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 인권단체들도 마치 성소수자에게 나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진짜 총체적 난국이야 진짜. 그냥 어떡하냐. 안 지우고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다른 데는 다 기사 그래도 수정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런 곳인가 원래 성전환 치료를 반대하거나 또는 전환 치료 자체를 개념이 이렇게 없는 곳인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연합뉴스가 2018년 7월 3일 보도에서는 영국 동성애 전환치료 전면 금지 소수자 권익 향상 도모라는 보도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전환치료 금지 소식을 제대로 똑바르게 전한 바 있다고 이때는 합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아, 네. 네. 이거 기자분이 다른 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자 당연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 보도는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고 정말 네. 무식해서 벌어진 실수가 아니었나. 전환 치료와 성전환을 몰라서. 그렇죠. 그 차이를 모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컨버전 테라피가 뭔지 모르는 분이 이번 기사를 썼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 공시활동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오보를 낸 기자가 전환 치료를 하나의 용어로 본 것이 아니라 컨버전과 테라피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조합해서 네. 성전환 치료라는 단어로 완성했다.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성소수자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오개념이 개입된 것은 그렇죠. 아닐까? 뭐 그러니까 여러 무의식 가지. 중에 이분이 아기를 가진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전환 치료하면 성전환 수술 뭐 아니.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그 무의식 와중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무지 또는 오인식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연합뉴스에서 썼다고 했잖아요. 네. 특파원이 쓴 거잖아요. 네. 특파원은 저기 미국 가서 막 이렇게 영어를 잘해서 가서 그러니까 쓰는 사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이거는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어도 못했다는 얘기고 인식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둘 다예요 네.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없으면 전환 치료가 뭔지 전환 치료가 성전환 수술이랑 뭐가 다른지 사실 모를 수 있죠. 아니, 근데 기자잖아. 아니 기자고. 그렇죠. 기자니까. 근데 이거를 기사로 옮길 땐 최소한 공부를 그렇죠. 하고 좀 찾아봤어야 해야 되는 되는데.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자니까. 커버 쳐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 왜냐면 저도 잘 내가 모르거든요. 생각해도 저도 잘 너무, 몰라요. 네.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면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저는 네. 성전환 수술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표현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대요. 네. 왜냐하면은 성전환이라는 용어가 성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맞아요. 있는 아. 단어이다. 그래서 성전환 치료의 공식 명칭을 그 영문 위키트리 등지에서는 이렇게 말한대요. 성재지정 치료라고 표현을 재지정. 한대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지향성의 성으로 재지정하는 돌아간다. 네, 돌아간다는 회복의 의미죠. 회복. 네, 네. 그렇게 말을 한대요. 아무튼 우리 결론은요. 연합뉴스가 내면 다 믿고 이렇게 믿고 거르는이 아니고 아니. 믿고 보도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언론사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세상에. 전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영향력을 똑바로 알아셔야 된다. 그러면 그 영향력에 걸맞게 행동하셔야지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합뉴스 진짜 굉장히 망신이겠어요.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어제 사실은 제가 가장 화가 났던 일은 이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혼자 막 흥분하다가 이거를 우리 선희 씨가 지금 쓰고 있는 보고서에 넣어달라고는 했어요. 이 보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보도를 그냥 모니터 보고서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고민하자라는 생각에 지금 이제 이봉우 팀장한테 정책팀장이니까 논평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평 초안이 나왔는데요. 아직 발표 전이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헤럴드 경제에서 르뽀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 불량 심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제목만 봐도 진짜 가래침 뱉고밖에 안 보여 나는. 느낌이 도대체 확 가래침을 오잖아요. 음식에다 뱉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은 음식 사진이 이렇게 딱 떠 있거든요. 아 세상에. 근데 이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헤럴드 경제 진짜 정말 이 저질이에요, 이 기사가. 너무 나빠요. 진짜 그런데 저질이고 나쁜 기사. 이 보도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정말 전형적인 혐오 표현 보도예요. 그런데 이 보도에 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 기자, 개념 없는 이 기자와 이런 개념 없는 기사를 출고시킨 데스크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기사를 메인 화면에 그것도 첫 번째 보도로 사진까지 다 집어넣어서 노출시킨 다음이에요. 다음을 탁 누르면 계속 이 화면이 메인에 떠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 세상에. 핸드폰으로 보다가 또 홈페이지로 보다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도 보다가 또 1시간 있다 또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다 어제 낮에 메인에 계속 걸려 있었네요. 네, 포털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기사가 헤럴드 경제의 홈페이지 속에서 조용하게 묻혀 있었다면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영향을 받고 물론 욕한 사람도 있지만 욕을 하기보다는 동의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들 왜 이래 이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중국 동포에 대한 경멸을 더 키웠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포털은 진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털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단위가 지금 현재로서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이 돈을 내서 만든 네이버 다음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자신네들과 제휴하는 그 입점하는 뉴스 언론사를 정하죠. 근데 그 정할 때 심사를 해서 정하잖아요. 그 심사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올라오면 감점이 되고 그런 감점이 쌓여서 다음번에는 헤럴드 경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되는 게 정상적인 그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의 어떤 그 규칙이라고 하나요? 뭐 자기네들을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어제 다시 한번 보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게 요구하는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 굉장히 충격적. 저희가 확인한 것만 이 방금 처님께서 말씀하신 헤럴드 경제의 그 문제적 기사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1시간 이상입니다. 다음 첫 화면에 그것도 네. 톱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썸네일과 함께 노출돼 있던 것이 1시간 이상이에요. 저희가 확인한 것만.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다음에 딱 들어가면 뉴스 탭이 먼저 뜨잖아요. 네. 그 뉴스 탭에서 그냥 바로 밑에 보이는 그거 썸네일이랑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봤겠습니까? 근데 이 기사가 정상적인 기사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해서 중국인을 향한 근거 없는 집단적인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들이 우려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주 딱 들어맞는. 그렇죠. 예. 갑자기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왜 루프했을까요? 갑자기 이 시기에? 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대림동에 확진자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참. 대림동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중국에서 들어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거기 그냥 원래 살던 분들이 원래 살고 거기 있는 거예요. 계시던 분들인데 네. 다. 그런데 갑자기 대림동을 딱 지목해가지고 거기 가서 르뽀를 해가지고 이 기사 내용이 뭐냐 별거 없습니다. 거기 갔더니 남자들이 막 가래침을 뱉고 있어. 가래침을 대림동에서만 뱉어요? 웃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상인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 우리 집 마트도 안 끼고 있었어요. 어제 나 광명시에 사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 손으로 음식을 만지는데 나도 손으로 만졌어요. 나도. 마치 대림동에 있는 사람들만 뭔가 잘못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것처럼 암시를 하고 있어요. 집단적인 공포를 근거 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는 뭐냐? 대림동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산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네. 근데 이 기사가 정말 재밌고 나쁜 점은 뭐냐면요. 중간에 어떤 문장도 등장하냐면 중국 동포인지 중국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알 수 없으면 쓰지를 마. 아니 그러면은 국적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보도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보고 르뽀를 했다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중국 동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말을 하고 말도 굉장히 이제 우리랑 정말 똑같이 톤의 느낌이 없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소리야. 사람의 뭐 이거를 뭐 민증을 아니 까지 그리고 않는 사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동포를 알고 탁 가서 그분들에게 뭐 감염돼? 그것도 아니잖아. 중국 사람 전체가 감염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슨 그리고 말이야 도대체. 그냥 이분 한국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림동 왜? 주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왜? 대림동 주민들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물론 갔다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아주 잘못된 인식을 담고 있는 진짜 나쁜 기사예요. 이런 기사. 자, 이 기사가 대형 양대 포털이 다음에 메인에 그렇게 오랫동안 노출됐다.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대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뭐 아주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요.
양대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뉴스의 질이 담보가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편향성이고 뭐 편향적 편집이고의 문제를 다 떠나서 질 나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죠. 메인에 노출된다. 근데 이게 왜 단연간 지적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대 포털이 뉴스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손 뗄게. 뭐 이제 알고리즘이 오고 그냥 안 할래. 너네가 알아서 해. 언론사가 알아서 하는 걸로 갈게. 이런 식으로 계속 손을 떼고 있다고요. 그럼 뉴스 서비스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민원연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죠.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해야 되는 책무를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나쁜 기사는 메인에 노출 안 되게 해야죠. 우리가 노출시키는 거를 감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거는 못 나가게 막으라는 거죠, 최소한.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보도가 뭘까? 질병 중심의 보도다. 그런 걸 위에 올려야지 왜 이런 대림동 같은 거 올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 책무를 안 합니다.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좋아요. 단연간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포털이. 그러면은 포털은 이렇게 완전히 이 뉴스 유통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사들 이제 양대 포털 아니면 생존조차 어려워요.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양대 이 포털은 완전히 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네. 얘네들이 노력 안 하면 망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걸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양대 포털이 스스로 저널리즘적 가치를 자기네 뉴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스스로 2015년에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해결하겠다고.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아예 딱 그 심사 규정 첫머리에 써 있어요. 뉴스 서비스의 저널리즘적 가치, 윤리적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제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데인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리 감독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심사하긴 한단 말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뭐 심사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심사를 해요. 그리고 문제적 행위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적 행위 속에 이 혐오 표현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 국민에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혐오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흉기 같은 기사가 노출이 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감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기준에 보면은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막 2년에 한 번씩 뒤늦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좀 더 빠르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힘이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때요? 심사 기준이 어때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뉴스 보도 내용이 담고 있는 어떤 허위 정보나 어떤 인권 침해나 성소수자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사 규정에 그런 거를 심사하게 돼 있어요. 심사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15조 부정행위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 평가 항목들, 그러니까 정성평가, 보도 내용에 대한 평가 항목을 쭉 두면서 그중에 저널리즘 품질 요소하고 윤리적 요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써 있어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보도하고 있느냐 여부, 악의적으로 편향성을 띠거나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 비방, 비하 표현이 있는지 여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6개월마다 아까 심사한다고 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뉴스 보도의 질이나 뉴스 보도의 내용으로 제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지? 그러게 뭐 했어요? 지금까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재를 준 건요. 이런 거예요. 기사형 어뷰징이 제일 많고요. 기사형 광고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기사형 광고 어뷰징 그리고 타사 기사를 자기네 기사 것처럼 꾸며가지고 베낀 것도 아니에요. 포장? 자기네 것처럼 아예 이렇게 포장해서 송고한 거 요런 거. 그러니까 뉴스가 만들어지는 어떤 절차와 뉴스 자체의 질이 아니라 뉴스가 송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속임수 위주로 제재를 해왔던 것이죠. 네. 그 외에는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권한조차도 안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네. 업계가 압박하는 겁니다. 너네 우리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심사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립한 적이 많고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대놓고 업계 편을 든 적도 많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가 엄청난 벌점을 맞았는데도 아주 정말 솜방망이 같지도 네. 않은 솜방망이를 받은 적이 있었죠. 2018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선일보가 자기네 기사가 아니에요. 더스타라는 매체의 기사를 자기네 것처럼 포장해서 송고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4,890건이에요. 그것도 양대 포털이 다 송고했어요. 이 정도 되면요. 이건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 뉴스자유평가위원회가 제재하던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중징계가 나왔어야 돼요. 거의 제휴를 끊었어야 돼. 그런데 내려진 제재는 48시간 노출 중지. 와. 이틀 동안만 노출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역시 같은 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드버토리얼 그러니까 돈 받고 쓴 기사, 협찬 기사, 광고성 기사, 기사형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고를 허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거 제재하겠다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심사 규정에도 그거 제재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헐. 하지만 이제는 송고를 허용하겠다. 이유가 더 웃긴데 그거는 포털과 언론사 양자간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상하죠? 아니 뭐야? 그럼 재평에는 왜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양자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게 뉴스자유평가위원회인데 이 양자간의 문제니까 우리는 안 할래. 이렇게 돼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약간 부정하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1월 22일 보도거든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 너무 웃기는 게요. 뉴스자유평가위원회가 뉴스자유평가 신청 매체에 대한 심사 페널티를 강화하겠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7일에 올해 17일에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뉴스제휴 평가 신청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심사 관련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입점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청 매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간 제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시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또 제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휴평가에서 허위 사실로 기재를 했다가 탈락되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아예 2021년 상반기 제휴평가부터 제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규 입점은 굉장히 어려운데 진입장벽은 높여놓고 어려운데 그럼 여기 지금 입점된 이 헤럴드 제가 꼭 헤럴드라고 말하는 게 이 기사 때문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그러니까. 제대로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쓴 어떤 평가 기준에 분명히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짓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15년부터 퇴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혐오성 기사에 대해서 제재라거나 어떤 입장 표명을 했으면 이런 거 안 된다. 입장 표명이라도 했으면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메인에 떴겠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했으면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가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당장 헤럴드 경제를 제휴를 취소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원래 자기네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부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기사는 안 된다고 언론사도 압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실제로 재평에 언론사들 업계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면은 재평이 위원들 몇 명이 입장이라도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재평이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되는 기사다라고 성명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재평이가. 근데 재평이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요. 자기네 구성원도 밝히지 않고요. 자기네 심사 절차도 밝히지 않아요.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굴러간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재평위원들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재평위원들이 공개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제로 공개가 된 거죠. 공개가 된 거죠. 추려가지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담들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사람이 어떤 자리를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걸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그 본인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요. 그 조직을 없애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하자고 제안을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을 네. 정도로 힘들면요. 요구를 해야죠. 원래 이 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 그건데 요구를 해야지.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비밀주의와 침묵으로만 굴러갑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한 게 이제 저도 몇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게 이런 걸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니 너희들 포털의 그러니까 뉴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자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좀 더 이것을 강화하는 어떤
그 압박 장치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올라오면 바로 제재라기보다는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한다거나 이런 게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신고해서 그걸 판단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신고는 받습니다. 재평이가 각 포털 사이트에 재평이 신고란이 있어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재평이한테 그걸 바라면 안 된다는 제 말은 음.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재평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재평이가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자. 이 두 개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도 네네네. 재평이 포기하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민원연이 이거는 재평이는 무의미하다, 무기력화됐으니 그냥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다른 마련하자라고 걸 하면 마련하자? 공론화를 하는 사회적 장치를? 그런 작업을 하던가 네. 아니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재평이에게 잘하라라고 압박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사실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그 이슬람 그 난민이 붉은 수돗물의 소행일 수도 있다. 그것도 포털에 어쨌든 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네이버에 떴단 말이에요. 음. 그때도 똑같은 걱정을 했고요. 그거를 네이버가 빠르게 좀 삭제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삭제 되게 느리게 됐어요. 결국은 삭제는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경우와 이번의 경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사회적인 그냥 정말 혐오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조치는 분명히 필요한데 일단은 이번 논평은 재평이가 제대로 하라라고 마지막으로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썼고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이버가 알아서 하겠지. 다음 카카오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할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은 아니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돈 되는 구멍인데 뉴스 서비스가 이거를 뭐 바꾸려고 하겠어요? 지금 상태로 두는 게 훨씬 낫지? 개선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사업자 관리 감독하라고 만들어진 기관마저 가만히 있으니 처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가.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아졌어요. 네. 아 그래요? 유튜브에- 별로 많이 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유튜브의 조회수는 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댓글은 상당히 많이 달리는 그렇게 조금밖에 못 보면 신기한 어떡하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 독립해서. 아직 영상 2개인데 그렇게 우리가 또 속단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어제 올린 거는 289회. 저희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로 채널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자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491명입니다. 네. 어제 그래도 저희가 참 이게 영상화의 힘인가요? 댓글이 20개나 달렸어요. 네. 김영문님 네. 목소리로만 듣다가 진행 과정이라도 간단한 영상만을 보면서 듣는 것도 갑갑함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조금씩 발전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록지붕 앤셜리님께서 정말 열일하시는 민원연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민영호 씨는 카메라를 잡아먹으세요. 크크크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예. 최철우님 보수 언론이 신나서 정파적으로 이용했던 진중권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수 언론의 뻔한 막장 연출에 속이 타는 민원연과 회원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페이지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과 후원. 이거 어디다 적어놓고 내가 맨날 써야겠다. 이거 CM송이라도 만들어야겠다. 뭐 해야 한다? 예. 이거 네. 약간 광고 멘트처럼. 예. 재영님, 자영님 잘 들었어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보수 언론의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게 슬퍼지는군요. 민원연의 언론 감시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죠? KWAKSEA 곽씨. 네, 곽씨. 네. HJ 킴님 드디어 동영상 서비스 시작이라니 축하드려요 라고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이 친구님 어색한 화면이지만 저희도 어색합니다. 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마침 써주셨네. 예, 감사합니다. 카오스씨님 진중권 떡밥에 미끼를 확 물었네요. 예, 어제 저희 방송 내용이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한 거였죠. 봄아지랑이님 얼굴 보면 확실히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은 좀 더 나은 면이 있나 봐요.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네. 예. 자 그리고 김한상님 얼굴 보니 반갑네요. 올해도 5.18 행사 때 볼 수 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댓글이 20개가 되니까 다 읽을 수가 없네. 네, 그러네요. 네,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또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그리고 하겠습니다. 팟빵에 여전히 팟빵에는 저희가 아직 소리로만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팟빵에도 여전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있습니다. 일단은 미령곰탱님 참 진중권 글은 무조건 진리라고 가져오는 보수 언론들 진짜 한심하네요라고 하셨어요. 진리라고 가져오는 건 아니고 아이 재밌어라고 필요해서 생각하고, 가져오겠죠. 가져오는 필요해서. 거 아닐까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정희 PD님도 기회 되면 출연하세요. 그럼 나영석 PD처럼 대 PD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김한상님, 바쁘다 바빠 유튜브 가서 동영상 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팟빵에 가서 듣고 댓글 달고 그래도 이런 낚시라도 있으니 좋아요. 5월달 5.18 묘역 갈 때 또 봬요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다가 어쩌다님 한국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중국 국적인 장모님께 주위 친구들이 마스크 쓰고 따로 밥 먹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란 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늘 하란 파야님도 팟캐스트 듣다가 유튜브 가서 봤어요. 참 바쁘시군요, 다들. 괜히 우리가 번거롭게 만들어드렸네. 댓글 달려고 하니까 모바일에서는 어디다 댓글 다는지 몰라서 크크크. 제가 살고 있는 작은 군에서도 신종 코로나 관련 카더라 통신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가짜뉴스 걸러내야 하는데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말도 못하게 하니 찌찌찌. 중국 동포 많이 사는 동네에 가보니 어떻다더라 하는 기사 제목을 봤는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얘기해드린 네. 그 기사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21249님 손쉬운 혐오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언론이 혐오의 감정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가려주고 사회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한운이님, 네. 나도 민원연 떼먹고 싶네요. 아이가 크면 반드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돌잔치 실화냐? 예, 그때까지 후원도 계속 쭉 민원연 화이팅. 본인의 아이가 2월 지금 8일에 2월 8일 돌잔치인가 돌잔치예요? 보다. 아유,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실 축하드립니다. 때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가 노란색 제일 행복합니다 또. 노란색 메모지님 진짜 비아냥거리고 싶다. 진중권은 좋겠다. 조중동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 또 봬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